시장 통해서 떡이나 파는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말대꾸야? 잔소리하지 말고 배달이나 똑바로 해! 하남 미사 신도시에서 쿠팡 배달을 하는 저희 친정엄마의 뺨을 때린 사람은 바로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새벽 배송을 하시던 저희 어머니는 배송이 10분 늦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차가운 보도블록이로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손이 떨리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결심했습니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시어머니를 박살 내버리겠다고 말이죠. 저는 경기도 하남 미사신도시에 살고 있는 40세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친정엄마 얘기라서 마음 아프고 눈물 나지만 한편의 드라마처럼 기가 막히고 통쾌하게 복수했던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사람을 읽고 장부로 진실을 밝혀내는 게 제 직업입니다. 결혼한 지는 10년째인데요. 그 1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참을성의 시간이었다는 걸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남편 박진수와는 맞선으로 만났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는 엄마 말만 따르는 마마보이였습니다. 시어머니 강금주 말 한마디면 제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평범하게 살자고, 조용히 살자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 그 평범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가 길바닥에서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저희 엄마부터 소개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엄마는 올해 65이십니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서 나고 자란 하남 토박이시죠. 엄마의 젊은 시절은 정말 고됐습니다. 25세 아버지와 결혼하셨는데 결혼 3년 만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겨우 돌이 지났을 때였고요. 엄마는 그때부터 신장동 전통시장에서 작은 떡집과 방앗간을 시작하셨습니다. 미인의 방앗간이라는 간판을 달고 30년 넘게 떡 장사를 하셨어요.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쌀을 불리고 시루에 김을 올리고 떡을 찌고 또 찌셨죠. 겨울이면 손이 트고 여름이면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아도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저는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회계학과를 나와 회계사 자격증까지 땄으니 엄마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엄마는 떡만 판 게 아니었어요. 장사하면서 모은 돈을 조금씩 어디론가 투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하남 일대 땅을 조금씩 사셨다던데 당시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던 곳이었대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미사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그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얘기를 제게도 자세히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노후 준비 좀 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셨죠. 본인은 여전히 신장동 허름한 빌라에서 사시면서 검소하게 지내셨습니다. 왜냐고요?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많다고 떠들면 사람이 변한다고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저도 시집갈 때 엄마 재산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놓은 재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잘 몰랐고요. 시댁에서는 저희 엄마를 그냥 신장동 시장에서 떡 파는 가난한 노인네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요즘도 새벽마다 일어나십니다.
건강관리 겸 운동 삼아 요즘은 쿠팡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든요. 방앗간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하셨지만 가만히 계시면 몸이 근질근질하신대요.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셨으니 이렇게 일하는 것이 힘들지도 않고 습관이 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새벽 그 배달 때문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6시 50분쯤이었어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당황스러워 보이셨어요. 지은아, 큰일 났다. 오늘 담당 기사님이 갑자기 아파서 내가 대타로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란다. 그 집이요? 어디요? 금준의 감자탕. 내 시어머니니가 하는 감자탕집 있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손에서 립스틱이 떨어졌습니다. 금준의 감자탕이요? 시어머니 식당이요? 그래. 엄마가 평소엔 이 구역 안 오는 거 알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배달을 가게 되었어. 별일 일 아니니까 걱정 마라.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시댁 식당 위치를 알고 계셨고 평소에는 일부러 그 구역을 피하셨던 거예요. 시댁과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엄마, 그냥 안 가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안 돼. 이미 늦었어. 10분 지체됐단다. 빨리 갖다 줘야 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당장 차를 몰고 시어머니 감자탕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신호등도 안 지키고 과속으로 달렸어요. 제가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대로변 보도블록 위에 저희 엄마가 쓰러져 계셨어요. 쿠팡 파란 조끼를 입은 채로요. 엄마 곁에는 배추 박스들이 지지겨져 있었고 배송용 단말기는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어머니 강금주가 서 계셨어요. 명품 구두를 신고 화려한 재킷을 걸친 채 엄마를 내려다보고 계셨죠. 주변에는 상인들과 출근하는 사람들이 구경하듯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엄청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사돈? 배달 일한다는 소리 듣긴 했는데 진짜 하고 있었네. 거지 사돈 아니랄까봐.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본인 사돈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대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악을 썼어요. 사돈이면 뭐 어때? 여기선 내가 손님이고 넌 배달부야. 10분이나 늦게 와서 내 식당 오픈 망쳤으면 혼나는 거 당연하지. 시장통에서 떡이나 파는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늦어? 신분이 모든 일 못하면 혼나는 거야. 내가 손님인데 배달부가 감히.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어요. 지은아, 너 왜 여기 있어? 저는 대답도 못하고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의 뺨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강금주, 저희 엄마한테 뺨을 때린 겁니다. 사돈인 걸 알면서도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일 못하면 혼나는 거지. 사돈이라고 봐주면 안 되지. 오히려 사돈이니까 제대로 가르쳐야지. 돈 몇 푼 벌겠다고 이 새벽부터 기어다니면서 남의 식당 물 흐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돈이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계속 떠들었어요. 배달이나 하고 다니는 꼴이 우습다. 명절 때 보면 손도 거칠고 떡 냄새나고 그런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그러고는 엄마가 들고 있던 배송 단말기마저 뺏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퇴하고 침까지 뱉더니 식당 안으로 유유히 들어가 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건 좀 심한데. 사돈인데도 저렇게 해?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엄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는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식당 간판을 올려다보실 뿐이었죠. 금준의 감자탕. 화려한 네온 사인이 아침 햇살에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 가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나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엄마 말 기억하지? 평범하게 살자고 했잖니. 네. 그 말 오늘부로 취소다. 엄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 넘게 신장동 시장을 지켜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서늘하고 차가운 기운이 엄마의 눈에서 빛났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자. 엄마, 이제 그만 참아요.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엄마는 제 어깨를 도닥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지은아, 이제 시작이다. 우리 두 모녀의 실루엣 뒤로 금준의 감자탕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시어머니 강금주의 화려한 인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했어요. 10년째 살고 있는 이 집이지만 단 한 번도 편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박진수는 회사에서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저만 먼저 들어갔죠. 시어머니 강금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디건을 걸치고 손에는 금반지를 여러 개 끼고 계셨습니다.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까지 차고 계셨죠. 시누이 박미래도 와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손톱을 다듬고 있더라고요. 발치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TV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왔어? 밥은 했어? 오늘 손님 많아서 피곤하니까 빨리 차려. 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푸고 국을 데우는 동안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수다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오늘 식당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다며? 응, 쿠팡 배달 온 노인네가 10분이나 늦게 와서 내가 한바탕 했지. 그 소리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 새벽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계셨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뺨 한 대 갈겨줬지 뭐. 길바닥에서 넘어지는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 요즘 배달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건방진지 모르겠어. 시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대단하다. 나였으면 무서워서 못 때렸을 텐데. 뭐가 무서워? 그냥 돈 몇 푼 벌려고 아침부터 기어다니는 거지들인데. 저는 손에 쥔 국자를 놓칠 뻔했어요. 거지라고요? 저희 엄마를 거지라고 불렀어요. 30년 넘게 땀 흘려 일하신 엄마를요. 시어머니가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 노인네 옷차림 봤어? 남루하기 짝이 없더라. 쿠팡 조끼나 입고 돌아다니는 게 말이 돼? 70 다 된 할망구가.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요즘은 나이 들어서도 일 안 하면 못 사나 봐. 우리 엄마처럼 성공한 사람은 드물지.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밥상을 차렸죠. 곧 남편이 들어왔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수야, 오늘 엄마가 배달 온 노인네 혼쭐 냈다.
남편 박진수는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뭐 잘하셨네요. 그러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구랑 문자하는지요. 요즘 남편은 회사 후배랑 바람이 났거든요. 제가 모르는 줄 아는지 매일 밤 늦게 들어오면서 회식이라고 둘러댔죠. 여자들은 눈빛만 봐도 척 알아본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적이 있어요. 여자 후배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호텔 예약 내역들 모두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오늘 일을 떠벌리고 있었어요. 그 노인네가 시장통에서 떡이나 팔던 것 같더라. 온몸에서 떡장수 냄새가 나던데. 역겹더라 진짜.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이 배달일 많이 하던데 창피하지도 않나 봐. 나 같으면 차라리 굴다리 밑에서 자지.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지은아, 너희 엄마도 요즘 뭐 한다며? 배달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건강관리 겸 운동 삼아 하신다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강관리? 웃기고 있네. 그냥 돈이 없으니까 배달일이나 하는 거지. 떡장수 냄새나는 집안애를 며느리로 들인 내가 죄인이야 진짜. 그 말에 신우이도 거들었어요. 올케 친정이 워낙 가난하잖아. 신장동 시장통에서 떡이나 파는 집안인데 뭐. 결혼식 때 하객도 얼마 안 왔잖아.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우리 쪽 하객이 200명인데 쟤네 쪽은 50명도 안 됐어.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또 참았어요. 엄마가 평범하게 살자고 하셨으니까요. 엄마는 일부러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으셨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마음에 썩 드시지 않아서 친척분들 몇 분들에게만 연락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상인분들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하면 훨씬 더 많이 왔을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진수가 너 같은 애 받아줘서 다행이지. 내 주제에 회계사랍시고 우리 집안 덕분에 그 자리까지 간 거 아냐? 남편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 편을 들어줄 생각 따윈 없었죠.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당신 친정에서 도움받은 것도 없잖아. 우리 엄마 식당 확장하면 당신네 집이랑은 인연 끊을 거니까 알아서 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 아파트를 누구 돈으로 샀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실은 엄마 법인 명의로 샀다고 말하려다가 참고 차마 입 밖으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엄마가 노후 대비해 놓으신 재력 같은 것들을 속속들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신우이 박미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뭐 하세요? 올케 가방에 뭐 있나 보자. 너희 엄마가 또 쌈짓돈 넣어줬을 것 같은데. 신우이는 제 가방을 뒤집어 엎었어요. 립스틱, 지갑, 수첩. 모든 게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손주들 과자 사 먹으라고 넣어주신 돈이었어요. 봐봐 역시 배달거지가 번 돈이 여기 있네. 신우이는 그 돈을 코앞에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으악, 냄새나. 떡장수 냄새. 노인네 손때 냄새. 더럽다 진짜. 그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 돈을 바닥에 던지고는 발로 밟기 시작한 겁니다. 신우이는 명품 구두굽으로 지폐를 짓밟으며 웃었어요. 거지돈이라 밟아도 아깝지 않네. 시어머니까지 거들었습니다. 그래.
배달거지가 번 돈 따위. 우리 식당 하루 매출에 비하면 휴지값도 안 돼.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견뎌왔어요.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죠. 너희 집이 가난하니까 우리 집안 망신 안 시키게 조용히 살아. 명절 때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하고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고 월급 받으면 생활비 다 갖다 바치고. 그래도 참았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요. 제 월급으로 산 옷을 입으면 시어머니가 뭐라 했어요. 회계사 주제에 옷값이 그게 뭐야? 싸구려 티나게. 친구들 만나러 가면 시누이가 비아냥댔죠. 올케는 친구도 별로 없으면서 뭐하러 나가. 친정 엄마가 보고 싶어서 신장동에 가면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맨날 친정만 가네. 우리 엄마는 안 보고 싶어?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엄마가 길바닥에서 뺨을 맞는 걸 봤으니까요.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떡을 쪄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이 집 식구들한테 거지 취급당하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가? 화장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에 숨겨둔 파일을 꺼냈어요. 10년 동안 모아온 시댁의 비리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숫자로 진실을 읽는 게 제 전문이에요. 명절 때마다 시댁 식당 일을 도우러 가면서 사무실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회계사라고 장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죠. 본인은 이중 장부를 쓰는 줄도 모르고요. 저는 한 번 보면 다 기억했습니다. 어떤 숫자가 이상한지, 어떤 거래가 불법인지 회계사니까요. 시어머니 강금주가 운영하는 금주내 감자탕의 이중장부, 조선족 직원들, 임금 착취 내역, 10억대 불법 대출 서류, 세금 포탈 증거들. 시어머니는 집에서도 식당 서류를 자주 봤어요.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고 전화하면서 자랑하곤 했죠. 저는 그때마다 슬쩍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남편 박진수의 비자금 세탁 경로도 있었어요. 회사 돈을 빼돌려 시어머니 명의로 돌린 흔적들이요. 시누이 박미래의 명품 사기 거래 내역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명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 기록들이었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확인했어요. 국세청 익명 제보 창구 주소도 찾아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의 부어오른 뺨이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 10년 동안 준비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엔터키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엄마와 상의해야 했어요. 엄마가 원하시는지 확인해야 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준비 끝났어요.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곧 엄마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지은아, 엄마가 내일 아침 너 만나러 갈게. 같이 얘기하자. 저는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떠들고 있었어요. 내일 백화점 가서 가방 사야지. 요새 잘 나가는 거 있던데. 남편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들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10년 동안 사귀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미사신도시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멀리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 불빛 속 어딘가에 자기 식당이 있다고 자랑하곤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라요. 저 건물들 중
누가 진짜 주인인지. 내일 엄마를 만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시어머니 강금주와 그 식구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일을요. 저는 일찍 일어나 신장동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사시는 빌라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3층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진 게 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보면 코웃음 칠만한 곳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엄마의 뺨은 여전히 붓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어서 와.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시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가 있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주방에서 차를 내오셨어요.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드신 떡도 함께요. 지은아, 어제 준비 끝났다고 했지? 네. 10년 동안 모은 자료예요. 시댁 비리 증거들.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10년 동안 혼자 참으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더 고생하셨잖아요. 30년 넘게 떡 쪄서 저 키우시고 엄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지은아, 엄마가 사실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저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뭔데요? 엄마가 말씀하셨죠. 엄마가 떡 팔면서 모은 돈으로 땅을 샀다는 거. 그거 기억하지? 네. 하남 쪽 땅이라고 하셨죠. 그래. 그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단다. 많이요? 얼마나요? 엄마는 잠깐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글쎄, 시댁 식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뭔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혹시? 엄마는 제 말을 막으셨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내 시댁부터 정리해야지. 그래서 엄마가 오늘 사람 하나 데려왔어. 사람이요? 누구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일어나 문을 여시자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지은아, 이분이 김 부장님이야. 엄마 일 도와주시는 분이지. 엄마가 일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엄마 옆에 있었는데 이런 분이 계신 줄 전혀 몰랐거든요. 엄마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많지. 김 부장님은 엄마 재산 관리해 주시는 분이야. 김 부장이라는 분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따님. 사장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김 부장은 엄마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자산 관리 일을 합니다. 사장님 건물 관리하는 일이죠. 건물이요? 엄마가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엄마가 김 부장을 말리듯 손을 들었어요. 김 부장, 자세한 건 나중에. 지금은 저의 시댁 얘기부터 하자.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따님, 시댁 식당이 금준의 감자탕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김 부장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어요. 이 식당이 입점한 건물이 하남골드타워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조용히 설명하셨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예전에 샀던 땅 있잖니. 거기에 건물이 올라갔어. 그 건물을 김 부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댁 식당이 엄마 건물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쉿하셨죠. 아직은 비밀이야. 때가 되면 알려줄 거니까.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엄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것도 시댁 식당이 들어간 건물을요? 김 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강금주 씨는 저희 건물주가 누군지 모릅니다.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대리인으로 계약했으니까요. 그럼 시어머니는 엄마가 건물주인 줄 모른다는 거네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타이밍까지는요. 엄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떡 팔면서 배운 게 있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 엄마가 쿠팡 조끼 입고 있으니까 배달 거지로 보는 거지.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럼 복수할 수 있어요? 엄마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노동에 귀천이 없다는 걸. 김 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장님, 강금주 씨 측에서 건물 확장 공사 승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어요. 임대료는 제때 내고 있어?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 연체 중입니다. 5일째입니다. 엄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연체하면서 확장 공사? 김 부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불법 대출로 공사비 마련하려는 것 같습니다. 은행 몇 군데서 거절당하고 사채까지 손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채요? 김 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네. 원금 5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자가 복리로 붙으면 곧 감당 못할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걸요. 엄마는 이미 시댁의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엄마가 웃으셨어요. 지은아, 엄마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했잖니.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는 눈은 있어. 김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게 지시하신 건 강금주 씨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는 거였습니다. 식당 매출, 대출 현황, 직원 관리 실태, 사채 거래 모두 파악했습니다. 저는 제가 10년 동안 모은 자료를 꺼냈어요. USB를 엄마한테 건넸습니다. 엄마, 여기 시댁 비리 자료 다 들어있어요. 탈세 증거, 직원 임금 착취, 남편 횡령 내역. 모두요. 엄마는 USB를 받아 김 부장한테 건넸어요. 김 부장, 이것도 같이 정리해줘. 네, 사장님. 잘 정리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쓰겠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지금까지 참으라고 했지? 네. 이제는 안 참아도 돼. 하지만 급하게 움직이지는 말자. 천천히 확실하게.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거야.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품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이제 행복하게 살자. 김 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강금주 씨 확장 공사 승인 요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불어해. 임대료부터 제때 내라고 해. 그리고 앞으로 모든 요청 다 거절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신장동 상인분들한테 연락드릴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시장 사람들한테 부탁 좀 해야겠어.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신장동 상인분들이요? 엄마가 설명하셨어요. 지은아, 엄마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 장사 안 되면 떡 외상으로 주고, 돈 필요하면 빌려주고, 자식 학비 없으면 보태주고,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엄마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은혜까지는 아니고, 그냥 서로 돕고 산 거지. 근데 이번엔 엄마가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 좀 하려고 김 부장이 말했어요. 50명 정도 모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금준의 감자탕에 단체로 가서 네, 그렇게 해줘. 저는 엄마를 다시 쳐다봤어요. 엄마가 달라 보였습니다. 쿠팡 조끼 입고 배달하시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단단하고 강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김 부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따님,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이 나간 후 엄마와 저는 마주 앉았어요. 엄마가 떡을 한 조각 떼어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지은아, 엄마 떡 냄새 난다고 놀려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 떡 냄새가 얼마나 귀한 건지 보여줄 거야. 엄마는 찬장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미사신도시 고층 빌딩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엄마 건물이야. 저 빌딩 전체가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자세한 건 나중에. 지금은 내 시댁부터. 저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가 뭔가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엄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곧이야. 2주 정도면 내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2주요? 엄마는 손가락을 펼쳐 세셨어요. 첫째, 임대료 연체로 압박 넣고, 둘째, 신장동 상인들 보내서 모욕 주고, 셋째, 사채 독촉 들어가게 하고, 넷째, 네가 준비한 자료로 국세청 들어가게 하고, 다섯째, 그때쯤 되면 저절로 무너질 거야. 저는 엄마 계획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치밀한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화가 잔뜩 나 있는 목소리였죠. 뭐, 확장 공사 불어? 왜? 임대료 연체? 겨우 며칠인데? 건물주 만나게 해줘. 내가 직접 얘기할게.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는 짜증을 냈어요. 건물주 놈이 융통성도 없어. 며칠 늦었다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라요. 그 건물주가 누군지. 그날 밤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은아, 2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준비 잘해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저도 준비됐어요. 창밖으로 미사신도시 불빛이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엄마 건물이 있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진짜 복수가요. 그로부터 2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이상한 조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건물주한테 전화를 걸어도 김 부장이 딱딱하게 대응만 할 뿐이었고, 은행들은 대출을 거절했으며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아침이 왔어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내 차를 견인해 갔다고?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계셨죠. 왜 견인을 해? 거기 우리 식당 전용 주차 구역인데? 건물주 신고.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죠. 식당 앞에는 견인차가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외제차가 견인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견인 기사한테 달려들었어요. 당장 내려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동네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어. 견인 기사는 묵묵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건물 전용 주차구역 무단 사용 및 건물주 신고건입니다. 여기 서류 확인하세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읽더니 소리를 질렀죠. 전용 주차구역? 우리 식당 주차 공간인데? 견인 기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건물주 하남자산관리 법인 측에서 임대계약에 주차 공간 포함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무단 사용이래요. 그리고 과태료도 10건 정도 미납되어 있고요. 뭐, 과태료? 얼마나 되는데? 250만 원 정도요. 주차 위반이랑 신호 위반. 그러고는 차를 끌고 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어요. 금준의 건물주랑 틀어졌나 봐. 전용 주차도 아니었대.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뭘 봐. 다들 할 일이나 해.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날 오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시누이 박미래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올게.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형님? 시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카드가 안 돼. 명품 가방 사려고 했는데 카드가 결제 정지됐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카드사에 연락해 보세요. 아니 그게 카드사에서 하남자산관리 법인이라는 데서 지급 정지 요청 들어왔대. 그게 어디야? 그 카드 혹시 개인 카드예요? 시누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 엄마 식당 법인 카드인데 내가 식당 총무 겸 격리일 보잖아. 그래서 쓰고 있었거든. 아 그럼 법인 카드잖아요. 건물주 법인에서 정지 요청하면 당연히 안 되죠. 뭐, 왜 건물주가 우리 카드를? 아마 임대료 연체 때문일 거예요. 법인카드 정지시켜서 압박 넣는 거죠. 시누이는 백화점 매장에서 쫓겨났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어. 다들 쳐다봤다고. 법인카드로 개인 쇼핑하시면 안 되죠. 그게 횡령이에요.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횡령? 우리 식당 카드인데 내가 쓰면 어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횡령 맞아요. 회사 돈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요. 시누이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적당히 위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 박진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감사 들어갔어. 누가 제보했대. 내 비자금 세탁 경로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한 거야? 증거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후배랑 바람난 거 알아요. 호텔 예약 내역도 다 있어요. 남편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당신 횡령 증거도 함께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준의 감자탕에 손님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신장동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점심시간에 20명, 저녁 시간에 또 20명. 하루 종일 교대로 오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좋아했어요.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요.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인들이 주문을 하는데 엄청나게 까다롭게 굴었거든요. 이 감자탕 국물 왜 이래? 싱거운데? 야채 신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서비스 왜 이렇게 느려? 반찬 더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나와? 시어머니는 직원들을 다그치며 서빙을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그때 상인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신장동 미인의 방앗간 아세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거기요? 떡 파는데? 알죠. 제 사돈이 거기서 일했는데. 그 상인분이 웃으셨습니다. 아, 오미의 사장님 사돈이시구나. 그분 대단한 분이신데.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대단하긴. 떡이나 쪄서 근근히 사는데. 배달일까지 하던데요. 상인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동네에서 오미 사장님 모르는 사람 없는데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주셨는지. 시어머니는 계속 서빙을 했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거 너무 짜. 이거 너무 싱거워. 고기 질겨. 반찬 더. 결국 시어머니는 식당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차서 헐떡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보내신 분들이었어요. 일부러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려고요. 상인들이 나간 후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면서 정장 입은 남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강금주 씨 계시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대한사채 대부입니다. 빌린 돈 갚으셔야죠.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원래 6개월 유예기간이었는데 건물주가 임대료 연체로 압박 넣는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회수해야겠더라고요. 원금 5억에 이자 3억. 총 8억입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8억? 난 5억만 빌렸는데. 남자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복리로 불었죠. 계약서 여기 있잖아요. 일주일 안에 안 갚으시면 이 식당 압류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채까지 썼대. 금준에 망하나 봐.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시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시누이는 명품 가방들을 팔아야 한다며 난리였고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이제 국세청하고 노동청에 제보해. 네, 엄마.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제가 10년 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국세청 익명 제보 창구에 올렸습니다. 금준의 감자탕 탈세건, 이중장부 운영건, 조선족 직원 임금 착취건, 불법 대출건, 모든 증거를 첨부했어요. 클릭 한 번으로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도 똑같이 제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모든 증거를 보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며칠 후면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들도 올 거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미사신도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몰라요.
본인을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서 나온 건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본인이 그토록 무시했던 배달거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은아, 잘했어. 이제 곧 공권력이 들어갈 거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식당 사무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시댁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죠. 이제 며칠만 지나면 시어머니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엄마가 모습을 드러내실 겁니다. 진짜 건물주로서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아니, 시어머니한테는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죠. 새벽 7시 금준의 감자탕 문을 여는 시어머니 앞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청 근로감독관입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노동청? 무슨 일이시죠? 감독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식당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체불 건으로 조사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거든요. 오늘 노동청 나간다고요. 감독관들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따라다녔죠. 저희 식당 문제 없는데요. 직원들한테 다 잘해줬는데. 감독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조사해보면 알겠죠. 일단 장부부터 보여주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냈어요. 감독관은 장부를 펼쳐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허위 신고 아닙니까? 여기 직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5명 일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그건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조선족 직원 한 분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감독관님,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감독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세요. 조선족 직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최저임금도 못 받았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8시간치만 주고 주휴수당도 안 주고 4대 보험도 안 들어줬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아, 네가 뭘 안다고. 조선족 직원분이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같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함부로 대했어요. 월급날 되면 이것저것 핑계대고 깎고 아프다고 하면 당장 나가라고 하고 감독관이 수첩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조선족 직원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랑 문자 다 있습니다. 여기요. 시어머니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네가 감히. 감독관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사장님, 이거 심각한 위반 사항인데요. 일단 영업 정지 처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 정지?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지금 영업 정지 당하면 저희 식당 망해요. 감독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법 위반하셨으니 처벌받으셔야죠. 그리고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조선족 직원분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다들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도 임금 체불당했습니다. 3개월치 안 받았어요. 저는 산재 처리 안 해줘서 병원비 다 제가 냈어요. 하나하나 쏟아지는 증언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독관이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어요. 일단 오늘부터 2주간 영업 정지 처분 내립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노동청 출석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금준의 감자탕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시댁 거실 TV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미사 신도시의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한 감자탕 전문점이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화면에는 금준의 감자탕 간판이 크게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가 리포트했죠. 이 식당은 조선족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직원들의 증언 들어보시죠. 화면이 바뀌며 조선족 직원분 인터뷰가 나왔어요. 목소리는 변조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는데 8시간치 월급만 받았어요. 아프다고 하면 당장 나가라고 협박하고 사장님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남편 박진수도 집에 와서 TV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거 어떡해요? 회사에서 다들 봤을 텐데. 시누이 박미래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망했어. 친구들이 다 뉴스 봤대. 우리 식당 나왔다고.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던져버렸어요. 그날 저녁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래 나가서 지켜봤어요. 피해를 입은 조선족 직원들과 신장동 상인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식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내 돈 내놔. 3개월 월급 내놔. 외국인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기가 뉴스에 나온 그 집이네. 외국인 착취했다던데. 이제 망하겠다. 시어머니는 식당 안에서 커튼을 내리고 숨었습니다.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노동청에 출석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노동청 조사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금주 씨, 직원들 임금 체불건 인정하십니까?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어려워서.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려우면 직원 월급부터 줘야죠. 명품 가방 사고 외제차 타면서 직원 월급은 안 주셨네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조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 원입니다. 한 달 안에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형사 고발 들어갑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2억?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조사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고요. 법 위반하신 거니까 책임지셔야죠. 시어머니는 노동청에서 나와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노동청 다음은 국세청 차례니까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조선족 직원들이 임금체불로 고소를 한 거예요. 저도 동행했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임금체불 및 폭언으로 고소했는데요. 인정하십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폭언 안 했어요. 경찰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월급을 달라고 해? 조선족 주제에. 일 못하면 당장 나가.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경찰이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 여러 개 있습니다. 증거 확실하네요.
일단 조사 마치면 검찰 송치될 겁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나와 비틀거렸어요. 저는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밀쳐냈어요. 다 내 친정 때문이야. 내 엄마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어쨌는데요? 어머니가 직원들 착취한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신장동 빌라에서요. 엄마가 차를 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오늘 노동청 조사 잘 끝났지? 네. 영업 정지 2주 나왔대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됐다. 이제 다음 단계야. 다음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국세청이 곧 움직일 거야. 네가 제보한 자료 검토하는데 시간 걸리거든. 일주일쯤 후면 조사 들어갈 거야.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엄마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직 멀었어. 진짜는 건물주가 누군지 알 때부터지. 그때 엄마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부장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가 받으셨어요. 응, 김 부장. 뭐, 강금주가 건물주 만나자고? 엄마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만나주자. 언제? 내일? 좋아. 장소는 내 사무실로. 엄마는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어요. 지은아, 내일 내 시어머니가 건물주 만나러 온대. 네, 그럼. 엄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이제 슬슬 정체를 밝힐 때가 됐나 봐.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일단 한 번 더 놀래켜주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뭘 보게 될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은아, 내일 너도 와. 내 시어머니가 무릎 꿇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꼭 갈게요. 창밖으로 미사신도시 불빛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시어머니는 저 건물 꼭대기 사무실에 올라갈 겁니다. 건물주를 만나러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몰라요. 그 건물주가 본인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돈이라는 걸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오늘 큰일이 벌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오전 9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큰일 났어. 국세청에서 나왔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세청이요? 왜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탈세 혐의래. 10억 넘게 세금 안 냈다고. 장부 다 뒤지고 있어. 저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국세청 조사관 5명이 식당 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강금주 씨, 이거 이중 장부 아닙니까? 조사관이 2건의 장부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제 매출은 이쪽인데 신고는 저쪽으로 했네요. 차액이 10억이 넘는데요. 이거 명백한 탈세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저는 조사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장부 전부 압수합니다. 그리고 식당 집기도 전부 압류 조치할 겁니다. 다른 조사관들이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테이블, 의자, 주방기구, 모든 것에 압류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떼어내려고 했어요. 안 돼. 이거 다 내 거야. 조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공무집행 방해하시면 체포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김 부장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죠. 강금주 씨 계십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김 부장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남자산관리 법인 대표 김태성입니다. 건물주 대리인이죠. 시어머니 얼굴에 희망이 번쩍 스쳤어요. 아, 건물주님. 제가 만나 뵙고 싶었는데. 김 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건물주님은 따로 만나실 겁니다. 저는 서류 전달하러 왔어요. 김 부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어요. 임대료 3개월 연체, 영업 정지 처분, 국세청 조사 등을 이유로 즉시 퇴거 명령 내립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 퇴거? 안 돼요. 저 어디 가요? 김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계약 위반하셨으니 나가셔야죠. 시간 좀 주세요. 건물주님 만나서 사정 좀 하게. 김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건물주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만나주신답니다. 본사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다시 희망이 떠올랐어요. 정말요? 어디로 가면 돼요? 김 부장이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하남골드타워 최상층입니다. 거기 펜트하우스가 사무실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김 부장이 나간 후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봤어요. 지은아, 나 건물주 만나러 가야 해. 같이 가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갈게요. 속으로는 웃고 있었지만요. 그날 오후 1시 저는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서류 몇 장을 챙겼어요. 시댁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남편 박진수가 물었어요. 그게 뭐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오후 2시 시어머니와 저는 하남골드타워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식당 건물이구나. 건물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화려한 샹들리에. 시어머니는 주눅이 든 표정이었어요. 펜트하우스 문 앞에 김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건물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옷매를 만지며 긴장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미사신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사무실 중앙에는 큰 회장 의자가 있었습니다. 등받이가 높아서 앉은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건물주님, 저 강금주라고 합니다. 의자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어려워서 임대료 곧 낼게요. 그러니 퇴거만은. 그때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의자가 완전히 돌아서자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 오미이가 거기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돈? 엄마는 차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사돈.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사돈이 여기? 엄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냐고? 여기 내 건물이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창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 건물 주인이 나야. 하남 골드타워. 시어머니는 비틀거렸어요. 그럴 리가. 사돈은 시장에서 떡 팔던. 엄마가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떡 팔아서 번 돈으로 땅 샀어. 30년 전부터. 그 땅이 지금 이렇게 됐지.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엄마가 김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김 부장, 등기부등본 보여줘. 김 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소유주 오미의 법인명, 하남자산관리. 김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이 건물 시가가 900억 원입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900억? 사돈이. 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배달 거지라고 부른 그 사돈 말이야. 네가 뺨 때린 그 떡쟁이. 바로 내 식당 건물 주인이었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발. 몰랐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몰랐다고? 사돈인 건 알면서 때렸잖아. 배달부라고 무시했잖아. 시어머니는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살려만 주세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제 와서 빈다고 소용없어. 넌 이미 모든 걸 잃었어.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지은아, 제발.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그 아파트요. 등기부 확인해 보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아파트가 제 엄마 법인 소유예요. 전액 다 엄마가 내셨어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어요. 뭐, 그럼 우리가 산 게 아니었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살게 해주신 거예요. 무상으로요. 명의만 당신네로 해놨을 뿐이죠.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가진 건 다 빚뿐이야. 사채 8억, 미지급 임금 2억, 탈세 추징금 10억. 총 20억 빚쟁이지. 시어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거예요. 김 부장이 급하게 119에 전화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한지은 씨 맞으십니까? 네. 남편분 박진수 씨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 남편 구속영장 나왔대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됐다. 이제 정리 끝났네. 구급차가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실어 갔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엄마와 함께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미사신도 씨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이제 우리 꽃길만 걷자.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어. 그날 저녁 저는 시댁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싸기 위해서요. 시누이 박미래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올케, 제발. 어디로 가요 우리?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법적 절차 들어갈 거예요. 명도 소송 시작합니다. 시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제 짐만 챙겨서 나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강금주는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한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죠. 아파트는 명도 소송으로 비워야 했고 식당은 이미 폐업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법원에 있었습니다. 남편 박진수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진수는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시누이 박미래를 마주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어요. 명품 가방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죠. 옳게.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가 운영하시는 미희 나눔 식당에서요. 엄마는 금준의 감자탕 자리에 무료 급식소를 만드셨어요. 하남시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문을 열었는데 벌써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죠. 식당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웃고 계셨죠.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한 어르신이 인사하셨어요. 엄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언제든 오세요. 저는 엄마 옆에 서서 함께 배식을 도왔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강금주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시어머니는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어요. 사돈. 엄마는 국자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밥 한 끼만 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는 잠시 시어머니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시어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가 직접 국밥을 떠서 갖다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엄마한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엄마께 물었습니다.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괜찮아. 저 사람도 이제 알았을 거야.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혼 확정이었어요.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편 명의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양육권 문제도 없었죠.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법원을 나서며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날 저녁 엄마는 저를 하남 골드타워 펜트하우스로 초대하셨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이제 너도 여기서 살아. 엄마랑 같이. 네, 여기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이 넓은데 엄마 혼자 사니까 쓸쓸하더라. 딸이랑 같이 살고 싶어.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저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섰습니다. 미사신도시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시어머니가 있을 겁니다. 전 재산을 잃고 빚만 남은 채로요. 남편은 교도소에 있고 신우이는 명품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인과응보였으니까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장동 시장 상인 대표 몇 분이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저도 함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상인 대표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오미의 사장님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엄마가 투자하신 시장 현대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젊은 사람들도 관심 갖고 엄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장사하신 덕분이죠. 상인분들이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신장동의 자랑, 오미의 사장님. 엄마는 그 감사패를 받아드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는 돈이 많아서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을 도우며 쌓아온 신뢰가 진짜 재산이었죠. 그날 밤 엄마와 저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어요. 지은아, 후회 안 해? 뭐가요? 내 시댁한테 그렇게 한 것.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왜 진작 안 했나 후회돼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우리 딸 많이 컸네. 엄마,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계속 나눔 식당 운영할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뭐 해?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사는 게 좋더라. 저도 도울게요, 엄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신장동 시장 귀퉁이에서였어요. 시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고 있었죠. 한때 그렇게 거만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들이 버린 것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측은함도 있었고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했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아.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봤어요. 시장에서 청소 일하시던데.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아. 김 부장한테 들었어. 시장 상인분들이 일자리 하나 줬다더라. 저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냥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라고만 했어. 그것도 인정이에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지은아, 엄마가 복수하려던 건 저 사람들을 죽이려던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미사신도시가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제 이 도시에서 저희 엄마 오미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쿠팡 배달하는 건물주, 떡장수에서 건물주가 된 드라마 같은 이야기. 사람들은 엄마를 존경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제가 누구 딸인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30년 동안 떡을 쪄 저를 키웠고 그 떡 냄새가 지금은 900억 건물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미 나눔 식당 개업 6개월 기념일이었거든요. 저는 엄마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환한 햇살이 들어오는 깨끗한 공간이 보였어요. 벽에는 감사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오미의 사장님 덕분에 따뜻한 밥 먹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엄마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오전 11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줄지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인사하셨습니다. 엄마가 반갑게 맞이하셨죠. 어서 오세요.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예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도왔습니다. 요즘 저는 회사 일을 줄이고 엄마 일을 더 많이 돕고 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돕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식당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강금주였어요. 손에는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이 건물 청소 일을 맡고 있었어요. 김 부장이 일자리를 준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은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하러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화장실 청소하러.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시어머니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일 끝나고 밥 먹고 가.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때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지만 측은함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본인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김 부장이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엄마가 상자를 열어보셨습니다. 상가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김 부장이 웃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일 잘하면 상가 하나 주신다고. 엄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래, 잘했어. 김 부장 덕분에 다 잘 정리됐지. 김 부장은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쳐다보셨어요. 지은아, 너도 하나 줄까? 뭐요? 건물, 상가, 아파트, 뭐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하남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멀리 신장동 시장 불빛도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시어머니가 있을 거예요. 좁은 단칸방에서 내일 일을 걱정하며요. 남편 박진수는 교도소에서 2년 반 정도 더 복역해야 합니다. 시누이 박미래는 빈민가에서 파트타임 일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죠. 그들이 가졌던 화려함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아직 그럴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며칠 후 저는 엄마와 함께 신장동 전통시장을 걸었습니다. 상인분들이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떡 좀 주세요. 엄마는 이제 방앗간은 안 하시지만 가끔 떡을 만들어 상인분들께 나눠주세요. 저도 엄마 옆에서 떡을 나눠드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은아, 내 엄마 진짜 대단한 분이야. 떡 팔아서 저렇게 큰 사람 되다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자랑스러워요. 그날 오후 엄마와 저는 미사신도시를 걸었습니다. 하남 골드타워 앞을 지나쳤어요. 저 건물 전체가 엄마 거예요. 900억짜리 건물.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명품 옷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사람들을 돕는데 돈을 쓰셨어요. 미 나눔 식당, 신장동 시장 현대화 사업, 장학재단. 엄마의 돈은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저녁 무렵 엄마와 저는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차를 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엄마 덕분에. 엄마가 웃으셨어요. 엄마도 행복해. 우리 딸이 웃으니까.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남 미사신도시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실한 노동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번 돈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엄마의 떡 냄새는 이제 수천억 자산보다 더 향기로운 성공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노동을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오미의 여사는 30년 동안 떡을 팔아서 딸을 키웠고 그 떡 냄새가 지금은 900억 건물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진실한 노동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번 돈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